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 핵 잠수함 치명적인 결함 드러나자 시진핑 대노하다. 한국 해군의 비밀 프로젝트에 중국 본토 초토화되는 상황. 중국 핵 잠수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항해 중인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를 추적하다 곳에 발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기가 추적당하는지도 모르고 추적하다가 딱 걸려 황급히 주행랑을 친 것이죠. 8일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국의 핵공격 잠수함이 태평양을 항해하며 영국의 해군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의 미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영국 항모전단은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켄트호와 리티몬드호 상황실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인 상급 잠수함 093A형 배수량 7,000톤 2대를 포착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첩보 활동을 미리 예상한 영국 해군은 남중국해를 빠져나간 뒤 6시간도 안 돼 소나 수중음파 탐지기를 통해 항모 전단을 뒤쫓는 중국 잠수함을 발견했는데요. 중국 잠수함은 영국 함정으로부터 액티브 핑이라고 하죠. 음파 공격을 받고 도주하였습니다. 영국 해군 관계자는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라 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족밥이다. 중국 잠수함이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발각됐다는 영국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중국 매체가 해당 보도의 신뢰성을 거론하며 영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신뢰성을 들먹이니까 참신하고 병신같고 뭐 그러네요. 시진핑의 이입.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10일 중국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 보도의 신빙성은 떨어진다. 영국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며 대잠수함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중국의 군사 전문가 송중핑은 영국의 많은 함정은 완전한 전투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대잠수함 능력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들부들대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 중국이 특히 영국 항모전단에 풀발하는 이유는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31일 영국 항모전단이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로 진입하자 곧장 만약 영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협박하는 역을 하고 싶다면 창녀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매맞기를 애걸하는 것이라고 모독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앞편에서 아직 들겠나. 하기야 중국 입장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중국 항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조롱받거나 수리받는 게 전부인데 지구 반대편에서 무려 전단을 이끌고 오는 영국 항공모함이 대놓고 분쟁 지역을 드나드니 상당히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잠수함까지 보내며 위협했지만 오히려 중국 핵잠수함의 민낯만 한 번 더 드러난 꼴이 되었죠.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과 핵잠이 이렇게 패급이면 뭐 중국 해군 말 다한 거죠. 수개월간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은데요. 일단 발각돼 그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면 그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소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음문 데이터는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중국 잠수함을 판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인 093A형은 이미 여러 차례 소음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패급 잠수함입니다. 지난 2018년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했다가 소음으로 인해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되어 4일 내내 쫓겨다닌 뒤 결국 작전을 포기 공해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소음 감소 기술을 수입하려 했으나 잦은 해킹 시도 및 기술 유출 우려로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잠수함 소음은 미국의 1970년대 수준으로 핵잠수함 전력에서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양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적발되는데. 미 해군 정보국 2019년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건조된 진급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30년 전 건조된 소련의 델타3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미 해군 원잠이 괌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연안에서 작전하는 진급 잠수함의 소음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 격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중국 잠수함 전력의 부상을 큰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각종 보고서에서는 대형화되고 비교적 조용한 킬러급, 승급, 위안급 디젤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하고 있죠. 핵추진 잠수함은 핵동력 장치와 터빈의 감속 장치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소음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여차하면 엔진을 정지시켜 그야말로 무소음을 구현할 수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잠수함이 다른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100% 소리를 통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속에서는 잠수함이 내는 소음 수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 먼저 상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시끄러우면 상대에게 쉽게 노출되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상대를 탐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를 증명했던 사건이 바로 환태평양 훈련에서의 한국 디젤 잠수함이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제한적인 장소나 한시적인 작전 목표에 있어서 탁월한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함을 포함해 상대편 수상함 15척을 향해 40회 이상 가상어뢰 공격을 성공시켰고,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화려한 이력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죠. 물론 이는 디젤 잠수함의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의 숙련도, 그리고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이 3박자가 맞아떨어져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원정 강국 한국이 만들어낸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은 말해 뭐해 수준일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4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6척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46척의 디젤 공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군은 중국이 10년 내 65에서 70척의 잠수함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 또한 최근 SLBM 잠수함 개발을 천명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잠수함 개발을 논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1956년 체결된 이 협정이 2015년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20% 미만 우라늄 전홍 추군 가능해졌지만 군사적 목적은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추가 개정이 필요한 이유죠. 우리 원전은 미국 기술에서 출발했기에 이를 토대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미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미국 기술이 아닌 제3국 또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데요. 지난해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별개라는 발언이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닌 셈입니다. 핵잠수함 개발의 필수 요소는 잠수함에 장착할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강국인데다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경험이 있어 수형 원자로 제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362 사업이 진행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를 이미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희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고,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 것이라며 상업용 원자로보다 잠수함 원자로가 더 고난도이지만 해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기 위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또 추적 격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요하며, 중국의 서해 야욕을 철저하게 짓밟을 수 있는 카드는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또 우리가 잘 만들잖아요. 잘하는 거 합시다. 잠수함을 기차에 비유해본다 하면 핵잠수함은 고속열차인 KTX,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인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평균 속력이 시속 37에서 47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 걸리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 11에서 15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40일가량 소요되죠. 또한 핵잠수함은 수중 작전 지속 능력에서 위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잠수 지속 기간은 최대 3주가량입니다. 한국이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한 연료전지 방식 API 디젤 잠수함은 7주가량 작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핵잠수함에 비할 순 없죠. 핵잠수함은 연료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됨에 따라 이론상으로 잠수 지속기간 역시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잠수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충분한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식량 보급과 승조원 휴식 등을 고려하면 핵잠수함의 실제 잠수 능력은 6개월가량으로 디젤 잠수함과의 잠수 능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중국이 깜짝 놀랄만한 충격적인 만남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14일 미국의 전략사령관인 찰스 리처드와 서 국방부 장관이 만난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로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의 만남에 중국은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방한기간 육해 공군 참모총장도 만나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동맹과의 연합을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기 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최근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를 합의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 전역을 포함시키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지난달 한국은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8번째 SLBM 개발국에 올랐습니다. 타이밍이 심상치 않은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서해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 안으로 포함됩니다. 사실 북한만을 상대한다면 SLBM은 사치입니다. 현재 있는 현무 시리즈로도 제압하고 남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주된 적이 이제 북한을 넘어 중국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미사일 지침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완성되게 된 것이죠. 중국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얼리즘 너희 새끼 유독 중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인종차별과 중국인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